집에 가라니까 왜 안 가요? 저 흔들지 마세요. 집에 안 갈 겁니다. 함께 하루를 보내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한편 펼쳐보겠습니다. 조선말 포구와 염창을 움켜쥔 여인. 문서연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인부가 드나들었지만 밤이 되면 그 넓은 기와집은 숨소리 하나 없이 가라앉았다. 남편이 죽은 지 15년 그녀는 과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그 이름을 무기처럼 다뤘다. 흉한 소문 하나 없이 누구에게도 약점을 잡히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나 밤이 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이불은 늘 차가웠고 몸은 기억을 잊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곳에 있었던 온기, 한때 그곳을 채웠던 숨결. 그것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에 충분했지만 몸의 감각까지 지우기에는 부족했다. 서연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욕망은 죄가 아니라고,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과부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은 불쌍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허였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처럼 텅 빈 공간이었다. 낮에는 그 공간을 일로 채웠다. 장부를 정리하고 인부를 관리하고 곡식을 세고 돈을 계산했다. 그러나 밤은 달랐다. 밤에는 아무것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내가 있었다. 포구 인부 차무겸. 젖은 돛을 나르고 무너진 창고를 다시 세우는 가장 힘든 일만 맡는 사내였다. 말이 적고 눈이 낮게 깔린 남자. 그는 남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먹었다. 그러나 일할 때에 그는 달랐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볼 때마다 시선이 먼저 움직이는 자신을 느꼈다. 그의 어깨가 움직이는 모습, 땀이 흐르는 목덜미, 무거운 짐을 들 때 드러나는 팔의 근육.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는 좁아졌다. 그녀는 일부러 그가 일하는 곳 근처를 지나갔다. 일부러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불렀다. 무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고 시키는 일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연이 자신을 부를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닥만 보지 않았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 사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했고 금지된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강렬했다. 서연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어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꺼내야 하는가? 그녀는 15년 동안 욕망을 묻어두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장마로 염창 하나가 무너진 날 서연은 무겸을 불렀다. 비는 이틀째 내리고 있었고 소금에 물이 스며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낮 동안 인부들이 급히 정리했지만 밤새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차무겸.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다른 인부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염창 안에는 그들 둘만 남았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젖은 공기 속에서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무겸은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소금 자루를 옮겼다. 서연은 장부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은 자꾸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이것은 일이 아니었다. 핑계였다. 시간이 흘렀다. 밤은 깊어졌다. 빗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그만 가게. 서연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날은 효력이 없었다. 무겸은 손에 들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다. 문은 저기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발을 붙잡았다. 돌아가면 끝이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다. 무겸은 그것을 알았다. 서연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등잔불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녀는 무겸을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겸은 숨을 멈췄다. 가라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무겸과 서연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한 뼘 한 치. 이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무겸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욕망이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다. 그날 밤 선을 넘었다. 말은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이성은 뒤따르지 못했다. 등잔불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다. 15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졌다. 무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다. 서연은 과부라는 이름을 벗었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무겸은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옷을 입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무겸을 자주 불렀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 있었다. 창고를 정리해야 했고 장부를 확인해야 했고 짐을 옮겨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핑계가 되었다.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밤까지 미뤘다. 다른 인부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을 무겸에게만 시켰다. 무겸은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매번 서연의 집 문을 넘을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그러나 발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돌아서기에는 이미 늦었다. 서연의 집 문을 넘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다. 포구의 인부 차무겸이 아니라 이름 없는 누군가가 되었다. 책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사람.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사람. 그러나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돌아왔다. 책임감과 욕망이 뒤섞여 머리를 흐렸다. 무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누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주막에서 일하는 한설주는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드는 속도가 느려졌다. 말수가 줄었다. 밤에 돌아와도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설주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설주는 묻지 않았다. 대신 지켜봤다. 주막 일을 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술에 취한 사람은 입을 열지만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은 몸이 먼저 말한다는 것. 무겸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소금 냄새, 기름 냄새.
포구에서 일하면 당연한 냄새였다. 그러나 그 안에 섞인 다른 냄새가 있었다. 여인의 냄새. 향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은밀한 살결의 냄새였다. 설주는 그 냄새를 알았다. 주막에서 일하며 수없이 맡았던 냄새. 미래를 하고 온 사내들의 옷에서 풍기던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 어느 날 밤 무겸이 늦게 돌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설주는 잠든 척했다. 무겸은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설주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설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았다. 확인은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다. 며칠 뒤 설주는 무겸을 따라갔다. 주막일을 일찍 마치고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다. 무겸은 포구에서 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지 않았다.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마을 어귀의 큰 기와집을 향해. 문서연의 집이었다. 설주는 멀리서 지켜봤다. 무겸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열리지 않았다. 설주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척, 낮은 목소리, 그리고 침묵. 그녀는 문을 열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남편을 끌어내고 그 여자의 얼굴에 손톱을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설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매달리면 자신만 초라해질 뿐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돈이 있었다. 권력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설주에게도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냉정함이었다. 그리고 인내였다. 며칠 뒤 설주는 서연을 찾아갔다. 대낮이었다. 인부들이 일하는 시간이었다. 설주는 당당하게 서연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하녀가 문을 열었다. 설주는 말했다. 마님께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시오. 서연은 설주를 만났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설주가 입을 열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님이 원하시는 건 압니다. 설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고개를 숙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제 사람입니다. 원하신다면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상대를 다시 보았다. 이 여인은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애원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래를 제안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 여인은 약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서연은 집착했고 설주는 계산했다. 무겸은 두 여인 사이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는 누구의 편도 될 수 없었다. 서연과 설주의 거래는 단순했다. 서연은 무겸을 부를 수 있었다. 그 대신 설주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쌀 한 가마, 품삯 2배, 그리고 침묵.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이었다. 서연은 무겸을 불렀고 무겸은 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설주의 집 앞에는 쌀자루가 놓여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쪽지도 없이, 그저 쌀자루만. 설주는 그것을 집 안으로 들였다. 무겸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설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쌀을 정리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그 침묵이 무겸을 갉아먹었다. 한 달에 2번은 일주일에 1번이 되었고 일주일에 1번은 사흘에 1번이 되었다. 서연은 무겸을 더 자주 불렀다. 처음의 간절함은 점점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겸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빈 이불이 다시 차갑게 느껴졌다. 무겸이 오지 않는 밤이면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15년 동안 참았던 것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눈물로는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온기였다.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녀는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리고 설주는 그 대가를 받았다. 쌀과 품삯이 늘어날수록 설주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계산했다. 남편이 서연의 집에 가는 횟수를 세었고 그에 맞춰 받아야 할 대가를 계산했다. 감정을 버리고 숫자만 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설주도 울었다. 무겸이 집을 나선 뒤 홀로 남은 방에서 이불을 물어뜯으며 울었다. 소리 없이 누구도 듣지 못하게. 아침이 오면 다시 얼굴을 씻고 일어났다. 눈물 자국을 지우고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이 기묘한 균형은 모두를 갉아먹고 있었다. 무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서연의 집에서 나올 때는 허탈했고 집으로 가는 길은 무거웠고 집 문을 열 때는 두려웠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설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곁에 누웠다. 그 침묵 속에서 무겸은 점점 무너져갔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자신도 사과할 수 있을 텐데, 변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설주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분노도 눈물도 용서도. 서연은 만족과 공허 사이를 오갔다. 무겸이 올 때는 행복했다. 그의 품에 안기면 15년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면 다시 공허가 밀려왔다. 더 깊고 더 넓은 공허가.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무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왔다가 갔다. 의무처럼, 거래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돈으로 샀다. 그러나 가장 강해진 사람은 설주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대신 버텼다. 현실을 껴안는 법을 배웠다. 남편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서연과 싸워 이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주막에서 일하며 설주는 배웠다.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지 않고 있었다. 아직은. 그러나 이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먼저 손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무겸 없이 살 수 없었고, 무겸은 선택할 힘이 없었고, 설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먼저 무너지지 않았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서연은 무겸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오래 눈을 바라봤다. 무겸은 방 안에 들어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서연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가까이 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오늘로 끝내자.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처음 무겸을 불렀던 날의 간절함도, 집착도, 욕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쳐 있었다. 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안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가. 이건 잘못된 거였어.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나는 외로웠을 뿐이야. 그리고 그 외로움을 너로 채우려 했어. 하지만 채워지지 않더라.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었어. 무겸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사랑도 아니었고 필요도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과 욕망이 만든 거래였다. 당신 아내는 강한 사람이더라. 서연이 처음으로 무겸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약했어.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 견뎠어. 나보다 훨씬 더 강했어.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무겸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 아내에게 전해줘. 마지막 대가야.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무겸은 보자기를 받았다. 묵직했다. 그 안에는 은자가 들어 있었다. 그동안 서연이 설주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가요. 이제 가요. 서연의 말은 포기였고 체념이었고 늦은 후회였다. 무겸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무겸의 발자국이 하얗게 덮였다. 며칠 뒤 서연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났다. 포구와 염창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을 정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못했다. 서연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싸고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침묵과 눈 덮인 발자국뿐이었다. 무겸은 다시 포구로 돌아왔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말이 더 적어졌다. 다른 인부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다. 설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섰다. 서연이 준 은자로 설주는 작은 전답을 샀다. 주마기를 그만두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무겸도 포구 일이 끝나면 밭으로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밭을 갈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설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그것이 전부였다. 용서도 아니었고 망각도 아니었다. 그저 인정이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기로 한 것.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집이 가까워졌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은 닫혔다. 서연이 떠난 집의 문도, 무겸과 설주 사이에 열렸던 상처의 문도, 모든 문이 닫혔다. 그러나 닫히지 않는 것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서연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무겸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설주는 상처를 품은 채 강해져 갈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 문은 닫히지 않았다. 아직도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오고 추위가 스며들고 기억이 드나드는 문.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였다. 완전히 닫을 수 없기에, 완전히 잊을 수 없기에,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것. 눈은 모든 것을 덮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녹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간다.